사이다 무비튼. 딸이 초등학생이었을 때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 물론 나와 아내는 이혼하게 됐지만 아이의 친권을 두고 다투게 됐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나는 정근을 가야만 했다. 아내는 부모가 이혼한 것도 모자라서 애를 낯선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거긴 친구도 없는데 너무 불쌍하잖아 라고 했다. 결국 나는 눈물을 머금고 딸을 놓아줬다. 그 후 나는 딸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매달 양육비도 보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직장 동료가 대원씨, 아까부터 회사 앞에 웬 고등학생 여자애가 서 있길래 누구 찾아왔냐고 물어봤는데 대원씨를 만나러 왔다고 하더라고. 뭐? 여고생이? 무슨 이상한 짓 하고 다닌 거 아니야? 이상한 말 하지 마. 우리 딸이랑 나이도 비슷한 여자애한테 무슨... 그렇게 말한 순간 나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여자애 혹시 어떤 애였어? 나에 대해서 뭐 말한 건 없었어? 글쎄, 그냥 태원씨를 만나러 왔다고만 했는데. 근데 어딘지 모르게 태원씨를 많이 닮아 있었어. 그리고 볼에 매력점도 하나 있던데. 그걸 듣는 순간 나는 내 딸임을 확신했다. 이미 몇 년을 못 만났지만 볼의 점은 딸의 매력 포인트였다. 나는 말하는 동료를 뒤로하고 사무실을 나와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회사 프런트에 서 있는 딸의 뒷모습을 보자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때 마침 딸이 뒤돌아봤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자마자 딸은 저기요, 당신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했거든요? 라고 했다. 나는 깜놀했다. 너 내 딸 은영이 맞지? 네, 내 얼굴도 까먹다니. 진짜 최악의 아버지네요. 까먹다니. 그런 거 아니야. 결혼 전 살던 동네에서 정근지인 이곳까지는 KTX를 타야만 하는 거리였다. 그래서 딸이 이렇게 먼 곳까지 왔다는 곳에 진심으로 놀랐다. 여긴 무슨 일로 왔니? 정말 많이 컸구나. 무슨 일인지 딸은 분노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훌쩍 자란 딸을 오랜만에 볼 수 있어서 기쁠 따름이었다. 하지만 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장난해요? 저는 당신이 양육비를 안 보내줘서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했다고요. 잠깐만, 아빠는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거든? 정말로 잘 모르겠어. 모르겠다는 건 뭐예요? 새 여친이 생겨서 내 양육비를 못 주겠다고 그랬다면서요? 뭐라고? 내가? 아빠는 널 위해 쭉 일해왔고 돈도 계속 보냈어. 근데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딸에게 나는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딸은 뭐가 진짠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일단 나는 딸의 말부터 들어봤다. 전처는 아빠한테 새 여친이 생겼고 이젠 양육비를 안 보낼 거라고 했다며 계속 돈을 못 받았다는 거짓말을 한 듯했다. 또한 놀랍게도 양육비를 못 받아서 돈이 없다는 엄마의 말에 알바를 시작했다고 한다. 게다가 넌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라는 말과 함께 전처는 집에도 거의 안 들어왔다고 한다. 용돈은 물론 생활비조차 주지 않아서 알바로 생활비와 학비를 벌어왔다고. 하지만 학교와 알바를 병행하며 번 돈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했다. 그럼에도 매달 집세는 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학비를 낼 돈이 없어서 퇴학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게 진짜니? 난 매달 양육비를 보냈는데 그 돈을 너한테 안 썼다는 거구나.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딸도? 정말 보내주셨어요? 내가 죽든 살든 상관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럴 리가. 엄마랑 이혼하고 나서 아빠가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근데 너희 엄마가 이혼한 아빠를 만나봤자 사춘기 딸한텐 좋을 게 없다고 하길래. 그래서 만날 수 없다면 적어도 널 위해서 열심히 일이나 하자고 결심했었어. 그렇게 말하며 나는 가방 안에 있던 통장을 딸에게 보여줬다. 처음엔 100만 원을 보냈지만 딸이 커가면서 전처가 100만 원으로 애를 어떻게 키워? 당신 애 키우는 게 우스워 보여? 돈 더 보내! 라고 해서 150만 원을 보내게 됐다. 나도 승진했고 무엇보다 딸을 위한 돈이라면 아깝지 않았다. 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니까. 게다가 매년마다 여름 보너스를 받으면 300만 원, 겨울 보너스를 받으면 500만 원을 보냈다. 통장을 보여주면서 진실을 말하자 딸은 엄마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멍해졌다. 말도 안 돼. 진짜 보내줬네? 심지어 이렇게 큰 돈을... 그럼 이 돈은 다 어디 간 거죠? 전 진짜 몰랐어요. 왜냐면 항상 엄마는 탓할 거면 돈 안 보내는 아빠를 탓하라고 그랬거든요.
일단 아빠가 널 위해 매달 양육비를 보냈다는 건 알겠지? 네, 의심해서 죄송해요. 저는 이혼 후에 아빠가 절 버렸다고만 생각했어요. 엄마는 맨날 아빠가 새 여자에 빠져서 그 여자한테 돈 쓰느라 바쁠 거라고만 했어요. 네 잘못은 없어. 그런 거짓말을 한 엄마 잘못이지. 그것보다 네가 퇴학을 당했다니. 넌 옛날부터 공부를 잘했었잖아. 네, 되고 싶은 꿈도 있었는데 계속 알바를 하다 보니 그 꿈도 이젠... 그렇구나. 네가 벌써 그럴 나이가 되다니. 게다가 곧 고3이네. 시간이 참 빠르구나. 걱정 마. 아빠가 어떻게든 해줄 테니. 네? 그치만 전 이미 퇴학을 당했는걸요. 이미 늦었어요. 그럼 아빠가 무릎이라도 꿇어서 없었던 일로 해줄게. 아빠... 딸에게 그렇게 말한 나는 곧장 딸의 학교로 전화를 걸었다. 그 후 체납된 학비를 일시불로 지불할 테니 딸의 퇴학을 취소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내 부탁을 들어주었다. 학교 측도 성적이 좋았던 딸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갑자기 알바로 바빠진 딸이 걱정돼서 엄마에게도 몇 차례 전화를 해봤지만 전화를 받진 않았다고. 하지만 아빠인 내게 이런 연락을 받게 돼서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도 딸이 공부를 열심히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전화를 끊은 후 딸에게 학비는 아빠가 모두 지불할 거고 학교도 다시 다닐 수 있게 됐으며 선생님이 하신 말씀도 전해줬다. 아빠 고마워요. 딸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아빠야말로 미안해. 앞으로 네 미래는 아빠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네. 하지만 네 엄마가 한 일은 용서할 수가 없구나. 넌 일단 집으로 돌아가렴. 돈은 매달 보내줄 테니까 엄마한텐 비밀로 해야 된다. 아빠는 엄마에 대해서 조사해 볼 테니까. 그럼 저도 도울래요. 용서 못해. 아빤 열심히 일해서 매달 돈을 보내주셨는데. 그래? 너도 이젠 고등학생이니까 아빠를 좀 도와줄래? 일단 엄마가 뭐라고 사는지 증거부터 모으자. 아빠는 흥신소를 통해서 조사해 볼 테니까 넌 나중에 엄마 통장을 볼 기회가 생기면 몰래 복사만 해주면 돼. 알겠어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돈 많이 썼지? 네, 거의 자포자기식으로 알바비 다 끌어서 야간 버스 타고 왔어요. 돌아갈 땐 KTX로 가. 당분간 쓸 생활비랑 KTX 표값 줄 테니까 혹시 돈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아빠한테 연락하렴. 이게 아빠 핸드폰 번호야. 나는 그 자리에서 지갑에 있던 40만 원을 딸에게 줬다. 아빠 고마워요. 제가 아빠를 오해하고 있었네요. 엄마한테 그런 말을 들었으니 오해할 수밖에 없지. 일단 넌 공부만 열심히 해. 학교에서 뭐 필요한 게 있으면 그 돈으로 사. 그리고 알바는 이제 그만해도 돼. 진짜요? 당연하지. 이제 엄마한테 보냈던 양육비도 끊을 거고 너 한 명 책임지는 건 아빠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니까 앞으로는 네가 좋아하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네. 엄마한텐 비밀로 해야겠죠? 그치. 엄마가 눈치채면 상황이 힘들어질 테니까. 알았어요. 이렇게 나와 딸은 각자 떨어져서 전처의 소행을 조사하기로 했다. 그러자 곧바로 전처가 젊은 남자와 사귀며 물주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다. 나와는 이미 헤어진 사이였기 때문에 전처가 어디서 누굴 만나든 상관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딸의 문제가 얽혀있다. 딸을 위해 내가 열심히 번 돈을 전처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쏟아붓고 있었던 거다.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 그때쯤 딸은 오랜만에 집에 온 엄마를 평소처럼 대했다. 잠시 후 엄마가 술에 취해 잠들자 엄마 가방을 뒤져서 내가 돈을 보냈던 예금 통장을 빼돌렸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편의점에서 통장을 복사했다. 다음날 전처는 또다시 집을 나갔고 딸은 통장 사본을 가지고 외할머니 댁으로 갔다. 딸은 아빠가 보내준 양육비를 모두 다 써버린 엄마 때문에 본인이 퇴학을 당한 일과 아빠가 밀린 학비를 모두 다 내준 일 등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러자 여기서도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전처가 부모님께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하게 된 거라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거짓말도 한 듯했다. 딸은 부모님이 이혼한 이유는 엄마의 바람 때문이고 애 키우는 게 힘들다며 이혼 위자료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을 말했다. 진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극대노하셨다. 또한 딸이 들고 간 양육비 통장 사본을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한다. 전처가 부모님께 또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전 남편이 양육비를 안 주고 있고 돈이 없어서 딸을 못 키울 것 같다고 해서 지금까지 총 3천만 원을 지원해 준 것이었다.
그 젊은 놈을 언제부터 만나온 건지는 모르겠으나 전처는 꽤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돈을 마구 빌려온 듯했다. 전처의 부모님은 오해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주겠니? 라고 하셨다고. 그 후 내가 모은 증거와 딸의 증거로 전처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다. 나는 연차를 사용해서 딸과 만나기로 했다. 딸은 내가 사는 동네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혼 전 우리가 살던 동네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렇게 여가 카페에서 만났다. 은영아, 엄마 일이 끝나면 아빠랑 네 미래에 대해서 천천히 얘기하자. 네, 사실은 정말 우연히도 아빠 동네에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이 있어요. 그게 진짜니? 네, 그 동네에 있는 전문대학이에요. 알았어. 아빠도 여러모로 알아볼게. 일단 지금은 엄마 일부터 처리하자. 그리고 당일 나는 또 연차를 사용해서 딸이 사는 동네로 갔다. 그리고 역 앞 카페에 도착했다. 전처의 일도 있었지만 딸을 보고 싶은 순수한 아빠 마음에 좀 서둘렀더니 일찍 도착하고 말았다. 그렇게 계속 딸을 기다렸지만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딸은 오지 않았다. 딸과의 라인 기록도 확인해봤지만 약속한 날짜는 오늘이 맞았다. 하지만 여전히 딸은 오지 않았다. 딸에게 라인도 보내봤지만 답조차 오지 않았다. 30분이 지나자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딸에게 그런 일을 할 사람은 전처뿐이었다. 나는 곧바로 전처에게 전화했다. 너 은영이 어디다 뒀어? 뭐? 난 모르는 일이야. 그것보다 당신 요즘 수상한 일을 벌이는 것 같던데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야. 전처의 말을 듣고 우리가 전처의 뒷조사를 하고 다닌 게 들켰다는 걸 알았다. 은영이한테 무슨 말을 들었길래 그래? 시끄러워! 부모님도 나한테만 뭐라 그러잖아. 당신 때문에 일이 다 꼬여버렸어. 웃기지 마! 네가 부모님께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거짓말하니까 그렇지. 지금 여기에 은영이가 안 오는 것도 다 네 짓이지? 그 애 친권은 나한테 있어. 내가 뭐라든 당신은 상관없잖아? 다 필요 없고 은영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절대 가만 안 둬. 우리 사이를 자꾸 방해하니까 그렇지. 평소처럼 당신이 돈만 보내줬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이상한 짓을 하니까 걔만 힘들잖아. 은영이 지금 어딨어? 왜? 그래봤자 당신은 우리가 사는 주소도 모르잖아. 도와주러 오지도 못할 거면서.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이상한 짓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애를 풀어줄 수도 있는데 어떡할래? 전처의 말을 통해 딸이 지금 집에 감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다행히도 전처가 그 젊은 놈에게 한눈을 팔고 다니는 사이 은영이가 내게 집 주소를 알려줬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했다. 됐어! 그만하자! 나는 전화를 끊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 지금까지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다 같이 전처의 집을 급습했다. 아파트에 도착했고 현관문은 다행히 열려 있었다. 나와 경찰이 현관문을 열렸는데 집안에서 아빠!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경찰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엔 딸 위에 올라타 딸을 겁탈하려는 젊은 남자가 있었다. 순간 내 몸속의 피가 거꾸로 솟으며 이성을 잃고 말았다. 나는 그놈을 잡아 끌고는 내 딸한테 뭐하는 짓이야! 라고 하며 내다 던져버렸다. 남자는 문에 머리를 박았고 그 틈에 경찰은 체포를 외치며 남자를 제압했다. 남자는 대체 이게 뭔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이었다. 너희들 뭐야? 경찰이 여길 어떻게 온 거지? 젠장, 이거나! 남자는 바둥거렸지만 두 사람이 온 힘으로 남자를 제압하고 있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딸은 눈물을 뚝뚝 흘렸고 아빠를 외치며 내게 달려왔다. 나는 딸을 꼭 안아줬다. 다행이야.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미리 집 주소를 물어보길 잘했어. 나는 이제 다 괜찮다고 딸을 다독였다. 전처가 집에 들어오기 전 남자 먼저 경찰서로 연행돼 갔다. 남자는 왜 날 체포하는 거야? 라며 소리쳤지만 경찰은 당연하지. 네가 지은 죄가 몇 개인 줄 알아? 똑바로 걸어! 라고 하며 강제로 경찰차에 태웠다. 그 후 나는 다른 경찰관과 함께 딸의 이야기를 들었다. 딸의 말에 따르면 전처가 우연히 우리의 통화 내용을 들은 것 같다고 했다. 그렇게 우리가 만날 거라는 걸 알게 된 전처가 너 지금 누구랑 통화한 거야? 설마 아빠랑 연락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누구랑 연락하든 엄마랑은 상관없잖아. 그놈이나 만나러 가. 이게 어디서 싸가지 없이. 너 아빠한테 뭐 받았지? 용돈 받았니? 하지 마.
네 지갑에 5만 원짜리 지폐가 왜 이리 많아? 여기 신용카드도 있네. 그건 아빠가 나 쓰라고 준 거야. 빨리 줘. 닥쳐. 처맞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있어. 나중에 그이 오면 너 좀 감시해달라고 해야겠다. 난 그 사이에 이 카드로 돈을 빼오는 거지. 돌려줘. 그 후 전초의 남친이 집에 왔고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럼 우리 딸 감시 좀 부탁할게. 난 이 카드로 현금 좀 빼올 테니까. 신이 난 전초는 딸이 집 밖을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후 집을 나섰다고 한다. 그렇게 전초는 남자에게 딸의 감시를 부탁하고 나가버린 것이다. 남자는 전초가 집을 나가자마자 딸에게 더러운 손을 뻗었다. 그러자 무서워진 딸이 당신은 엄마 남자친구잖아요. 라고 했다. 하지만 남자는 너의 엄마는 내 물주일 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귀는 거라고. 그래도 역시 여자는 젊고 예뻐야 제맛이지. 오지 마. 겁을 먹은 딸과 남자의 거리가 단숨에 좁혀지며 딸을 덮쳤다. 그때 마침 내가 집을 급습했던 것이다. 만약 내가 5분이라도 늦었다면 딸 마음에 큰 상처가 남을 뻔했다. 안 그래도 무서웠을 텐데. 전처도 용서할 수 없지만 딸을 덮치려고 했던 그 남자도 평생 용서할 수 없었다. 다행히도 함께 출동한 경찰관 중엔 여경도 있었기 때문에 딸도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전처가 아파트로 돌아왔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경찰차를 보고 설마 했던 전처가 집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리고 나를 보자마자 당신이 왜 여기 있어? 그리고 경찰은 왜 온 거야? 라고 하며 놀라했지만 곧바로 딸이 집 주소를 알려줬음을 눈치챘다. 그러자 딸을 째려보며 네 년이 부럽구나. 저 쓸모없는 년! 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곧바로 내가 닥쳐! 너 때문에 은영이가 큰일을 당할 뻔했다고! 뭐? 뭐라는 거야? 그 사람은 내 남친이야. 저 모습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리고 지금까지 은영이 앞으로 보낸 돈도 네가 다 썼다며? 너 때문에 은영이는 학교에서 퇴학까지 당했어. 그래서 날 찾아왔던 거야. 뭐? 쟨 쓸데없이 왜 그랬대? 퇴학당했으면 얌전히 돈이나 벌 것이지. 제가 이 집에 사는 이상 당신한테 돈을 받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당신이 이상한 짓을 하는 바람에 넌 처음부터 은영이를 퇴학시킬 목적이었어. 그래서 어쩌라고? 그럼 날 위해 일할 거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뭘 위해서 쟤를 키워왔다고 생각해? 전처 행동에 집에 있던 경찰들마저 분노했다. 나는 내 눈앞에 있는 쓰레기를 진심으로 패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새도 없이 전처는 체포됐고 덕분에 나도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넌 엄마는커녕 인간도 아니야. 두 번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이렇게 전처와 그 남자는 경찰에 연행되어 갔다. 전처의 지갑 안에 딸이 언제든 인출해서 쓸 수 있도록 통장에 넣어뒀던 200만 원이 모두 들어있었다. 그 후 전처는 양육비 횡령죄와 딸을 감금시킨 죄, 그 남자는 감금죄와 딸을 강간하려고 했던 죄가 인정되어 각각 실형을 받았다. 두 사람 다 실형을 받았지만 솔직히 성에 차진 않았다. 생지옥이 어떤 건지 절실히 깨닫게 해주고 싶었지만 앞으로 나는 은영이의 상처를 보듬으며 아이를 키워나가야만 했다. 그것이 내 마음속 브레이크가 돼주었다. 그 전에 나는 지금까지 전처와 그 남자가 써제낀 양육비와 위자료를 청구했다. 또한 전처의 부모님도 전처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모양이었다. 두 사람이 가진 돈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차와 물건들을 다 팔아서 위자료를 받아냈다. 그 후 전처는 결국 절연당했다. 나는 은영이가 졸업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고 원룸 계약도 해줬다. 은영이는 열심히 수능 공부를 했고 희망하던 대학에도 무사히 합격했다. 은영아, 합격 축하해. 아빠 덕분이에요. 감사해요. 4월부터 다니려면 집을 알아봐야지. 어떤 집이 좋을까? 아, 집은 벌써 다 봐뒀어요. 어? 친구랑 같이 살기로 한 거냐? 같이 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살 사람이 아빠예요. 뭐? 괜찮겠어? 대학생이니까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아? 아니요. 아빠랑 계속 떨어져 살았으니까 앞으로의 시간은 아빠랑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저 빨래랑 청소도 잘해요. 요리도 잘하고요. 아빠는 맨날 슈퍼에서 사드시잖아요. 옛날에도 아빠는 요리를 잘 못했으니까. 아, 별걸 다 기억하는구나. 근데 정말 괜찮겠어? 네. 이렇게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 사이 나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남자 혼자 살다 보니
지금까지는 원룸 아파트에서 지냈었는데 앞으로는 넓은 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즐겁게 지내고 싶었다. 딸도 새로 이사한 아파트를 마음에 들어했다. 이 집 경치가 너무 좋아요. 방도 너무 좋고. 이제 우리 여기서 사는 거예요?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구나. 저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아빠한테 꼭 효도할게요. 지금도 충분히 효도하고 있는걸? 네? 이제 두 번 다신 같이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너랑 같이 살게 됐잖아. 이제 아빤 더 바랄 게 없어. 그러자 딸은 멋쩍다는 듯이 그런 걸 효도라고 하진 않거든요. 라고 화를 내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딸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한다. 이제 곧 딸도 성인이 될 거고 조만간 누군가와 결혼해서 내 곁을 떠나겠지만 교도소에 들어간 두 사람은 지워버리고 최대한 딸과 멋진 나날들을 보낼 생각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